개념은 고배 법칙입니다. 고배 법칙인데 사건 A, B가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의 수래. 그래서 동시에 행동하거나 연속적으로 행동할 때 각각 첫 번째 행동에 의한 사건을 A, 두 번째 행동에 의한 사건을 B라고 했을 때 둘을 연속적으로 하거나 아니면 동시에 하는 거야. 사건 A의 경우의 수, 가지수가 M가지고 사건 B의 가지수가 N가지이면 M과 N을 곱한대. 이게 고배 법칙이래. 자, 예를 들자면 선생님이 이렇게 할게. 선생님, 집에 딱 옷장을 열어보면 윗두리가 이렇게 V넥도 하나 있고 라운드도 하나 있고, 아니 V넥이 아니지, 이거 폴라티라고 그러지? 라운드, V넥은 요거지, 그치? V넥이 이렇게 있고 윗두리는 3개가 있대. 바지는 반바지, 나팔바지, 배기 팬츠, 스키니진. 선생님 보통 스키니진을 많이 입는 것 같아. 나이 먹었으니까 이제 스키니진은 벗어야 되는데 이게 하도 오래돼가지고, 그치? 아무도 웃지 않고. 그래, 알았어. 이렇게 아무도 안 웃으니까, 아, 그래, 좋아. 자, 그러면 선생님이 대표적인 고배 법칙이 바로 이런 경우인데, 선생님이 코디할 수 있는 윗두리가 3개가 있고 바지가 4개가 있을 때 코디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일까? 라고 한다면 워낙은 윗두리 하나에 바지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입는 몇 가지? 4가지. 두 번째 라운드 티에다 입을 수 있는 하나, 둘, 셋, 넷 4가지. 부인에게 입을 수 있는 하나, 둘, 셋, 넷. 그러니까 첫 번째 옷도리에도 4가지, 두 번째도 4가지, 세 번째도 4가지. 그러다 보니까 12가지잖아, 얘들아. 그러니까 총 내가 코디할 수 있는 방법의 수는 12가지야, 얘들아. 그럼 매번 이걸 이렇게 세느냐?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한다? 우리가 선생님이 코디를 한다, 옷을 입는다라는 개념은 윗두리를 입고 동시에 아랫두리를 입는다. 근데 동시에 너네 윗두리하고 아랫두리 동시에 입을 수 있어, 없어? 없지. 윗두리 아랫두리 동시에 입는 사람 있어? 바지 입으면서 티 입어? 동시에? 아니지. 바지를 먼저 입거나 바지를 다 입었으면 어떤 행동? 윗두리를 입는 행동을 하는 거야. 혹은 윗두리를 입거나 입었어. 그럼 바지 입는 행동을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얘네들은 행동을 동시에 하는 건 아니지만 연속적으로 한다라는 행동 생각해 줘야 돼. 그러니까 윗두리를 입는 행동 그리고 아랫두리를 입는 행동. 자, 윗두리를 입는 행동이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 얘들아? 3가지. 이렇게 되는 거야. 아랫두리를 입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 4가지. 그래서 2를 곱한 12가지. 이게 고배 법칙이란 얘기야. 자, 주사위 1개와 동전 1개를 던진대. 주사위하고 동전을 각각 한 손에 잡고 던졌을 때의 경우의 수나 주사위를 먼저 하나 던져고 나서 동전 하나를 나중에 던지는 행동을 하더라도 사실은 경우의 수는 변하지가 않아요. 무슨 얘기인지 알아, 선생님 얘기? 자, 동전이 주사위를 1개를 던지는 행동에 의해서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총 몇 가지야? 6가지. 즉 1의 눈이 나오거나 2, 3, 4, 5, 6이 되는 거고, 동전 하나를 던졌을 때 나올 수 있는 경우는 앞과 뒤가 되겠지. 그래서 동전이 나올 수 있는 경우는 1개를 던졌을 때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2가지. 그래서 2를 곱한 몇 가지? 12가지가 되는 거야. 이게 고배 법칙이다라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얘들아? 혹시 자, 앞에서 우리가 합의 법칙이라는 걸 배울 때도 동시에 할 수 없으면 각각의 경우의 수들을 더했어. 그치? 근데 만약에 중복되면 어떻게 해줬어? 나눠줬지, 얘들아. 빼줬지, 그치? 그렇다면 만약에 이렇게 고배 법칙에서도 중복이 되는 경우가 나오면 그 중복되는 경우의 수만큼을 뭐 해줘야 될까, 사실은? 곱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중복되는 경우의 수를 나눠주는 거야. 선생님, 동시에 이렇게 던지는데 중복되는 게 있나요? 자,
이게 중복되는 게 대표적인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뒤에서 한 번 더 할 거지만, 자, 먼저 이렇게 한번 해볼게. A, B, C, D라는 애가 있다고 치자. 4명의 학생이 있어, 얘들아. 4명의 학생이 있는데 이 중에서 2명만 일렬 배열할 거야. 줄 세울 거야, 얘들아. 일렬 배열. 자, 그러면 이 경우도 대표적인 고배 법칙이야. 줄 세우는 경우의 수가. 첫 번째 자리에 들어가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야, 얘들아? 첫 번째 자리에 들어가는 경우. 4명 중 4명이니까 4가지. 그치? 그러면 4명 중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4가지니까 분명 한 명이 섰다는 얘기는 몇 명 남았어, 이제? 3명 남았겠지? 그 3명이 두 번째 자리에 들어가야 되는 거니까 3가지. 이거는 연속된 행동이야. 첫 번째 자리에 들어가는 행동과 두 번째 자리에 들어가는 행동. 그러니까 결국은 둘이 뭐 해줘야 되면 곱해줘야 되는 거야, 나중에. 그러니까 총 몇 가지 그래서? 12가지가 되겠지. 맞아요? 그러면 12가지에 어떤 경우가 있냐면 이런 경우야. A, B, A, C, A, D, B, C, B, D, C, D거나 B, A, C, A, D, A, C, B, D, B, D, C. 이렇게 12가지 맞아? 그치? 세봤더니 다 12가지잖아. 그치? 자, 선생님 왜 이렇게 얘기했냐면, 아까 봐봐. 동시에거나 연속적으로 만약에 행동을 하면 각각의 경우의 수를 곱하는 게 곱의 법칙이라고 그랬어. 그치? 근데 만약에 중복된다면, 그 중복되는 경우만큼을 뭐 해줘야 되냐면, 나눠줘야 되거든?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할게. 일렬 배열이 아니라, 자, 선생님이 똑같은데, 자, 나경이, 보경이, 영은이, 주은이. 자, 이렇게 4명이 있는데, 자, 4명 중 선생님이 2명만 데리고 밥을 먹으러 갈 거야. 오케이? 2명만 밥을 먹으러 갈 거야. 그러면 지금 한 것 중에서 잘 봐. 선생님이 4명 중 2명을 줄 세우는 경우는 총 12가지가 맞아. 그치? 근데 만약에 4명 중 2명을 뽑는 경우라고 하면 지금처럼 A가 나경이고 B가 보경이면 나경이가 이렇게 쓰고 보경이가 이렇게 쓴 거랑 보경이가 이렇게 쓰고 나경이가 이렇게 쓴 거는 줄 세우는 가지수로 생각하면 서로 다르지. 그치? 그치? 근데 만약에 뽑는다고 생각하면 둘이 어때? 이 둘은 같은 거 맞아요? AC와 CA 줄 쓰는 건 달라. 그치? 첫 번째 자리에 A가 쓰고 첫 번째 자리에 C가 쓴 거는 서로 다르지만 만약에 뽑는다라고 생각하면 둘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중복되는 거야, 얘들아. 그래서 나중에 4명 중에서 2명을 줄 세우는 가지수는 4 곱하기 3. 그래서 12인 반면에 4명 중에서 2명을 뽑는다라고 하면 우선은 4 곱하기 3. 얘를 뭘로 나눠주면 되겠어? 2로 나눠주는 거야. 그래서 6가지가 되는 거야. 이게 나중에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 즉 곱의 법칙에서 중복되는 경우 곱해서 만들었으니까 뭐 한다? 나눈다라는 개념이야. 뒤에서 나중에 줄 세우는 거나 이런 거 문제 풀 때 다시 한번 선생님 얘기할 거야. 자, 그래서 앞에서 한 것처럼 합의 법칙은 행동을 동시에 못하거나 혹은 연속적으로 행동을 못하는 경우 각각의 경우의 수를 뭐 한다야? 더한다야, 얘들아. 그치? 근데 중복되는 경우가 생기면 뭐 해줘야 되는 거고 빼줘야 되는 거고요. 자, 지금처럼 행동을 동시에 하거나 연속적으로 했을 때 각각의 경우의 수들을 뭐 해주면 돼? 우리는 곱해주면 되는 거고요. 중복되는 경우에는 뭐 해주면 된다? 나눠줘야 된다라는 개념이 머릿속에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행동의 개념에 대해서 좀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야, 선생님 얘기는.